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IRS의 2024년도 세금 양식 스케줄 8812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자녀 세액 공제하고 또 기타 부양가족 공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세금 서류, 뭐랄까, 보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스케줄 8812는 여러분 세금 환급액이나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양식의 큰 그림을 딱 잡고 또 어떤 공제가 있는지, 특히 그 환급까지 가능한 추가 자녀 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파악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려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양식을 뭐랄까 하나의 여정처럼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단계가 파트 1,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 이걸 계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핵심은 부양가족의 유형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요? 네. 먼저 17세 미만이면서 필수 사회보장번호, 그러니까 SSN을 가진 적격 자녀. 이 경우에는 1인당 $2,00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혜택이 제일 크죠? 아, $2,000. 크네요. 역시 그 SSN 유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SSN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17세 이상인 자녀, 혹은 뭐 다른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그 외에는 이제 기타 부양가족으로 분류되는데요. 1인당 $50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아, $500?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계산된 잠재적인 공제 총액이 일단 뭐랄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소득이 높으면 이 공제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소득 제한 장치인데요. 부부 공동신고 기준으로 연소득이 $400,000, 그 외에는 $200,000. 네. 이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된 소득의 5%만큼 공제액이 깎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5%씩이나요? 네, 그래서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가능액은 이 소득 제한을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하하, 그럼 계산된 공제액 전부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뭔가 또 다른 조건이 있나 보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데요. 파트 1에서 계산된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환급 불가, 그러니까 non-refundable 공제입니다. 환급 불가요? 아하. 네, 즉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 액수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못 받아요. 예를 들면요? 만약에 내야 할 세금이 $500인데 계산된 공제액이 한 $2,000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500만 세금 깎는 데 쓰이고 나머지 $1,500는 일단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하루진단이 좀 아까운데요? 그럼 그 남은 $1,500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파트 2, 추가 자녀 세액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줄여서 ACTC가 등장합니다. 아하, 뭔가 반전이 있군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급 가능, 리펀더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조건만 맞으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남은 공제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 현금으로요? 네, 말 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아까 그 계산보다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네, ACTC 계산은 조금 더 따져볼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원리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요 한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한도요? 네, 첫째는 파트 1에서 세금 깎고 남은 공제액 있죠. 아까 예시에서 그 $1,500 같은 금액. 네네, 그 남은 돈. 그리고 둘째는 17세 미만 적격 자녀 수에다가 $1,700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일단 최대로 가능한 ACTC가 되는 거예요. 아, 자녀 수 곱하기 $1,700.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뭔가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소득 기준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이게 ACTC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바로 근로소득, earned income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이 $2,500는 넘어야 해요. $2,500? 네. 그리고 그 초과분 있죠? 그 초과분의 15%를 계산한 금액이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됩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좀 더 지원하려는 ACTC의 취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 남은 공제액 한도랑 이 근로소득 기준 계산액, 이 둘을 또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더 적은 쪽으로 ACTC가 정해지는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 최종 ACTC가 돼요. 보통은요. 그럼 예외도 있나요? 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이신 경우에는요. 원천 징수된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 세금 이걸 활용한 다른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ACTC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특정 조건이군요. 네, 이건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떤 체계가 있다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모든 계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추가 자녀 세액 공제액, 이 금액이 바로 폼 1040, 그러니까 최종 세금 보고서의 환급 항목으로 딱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스케줄 8812를 통해서 자녀 관련 세액 공제의 큰 두 축,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CT-ODC랑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ACTC, 이 두 가지의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결국 자녀의 나이 그리고 그 SSN 유무가 공제액 자체를 가르고 또 전체 소득 수준, 특히 근로소득이 환급 가능 여부와 액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잘 짚으셨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 혜택, 특히나 이렇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ACTC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뭐 몇 푼 차이가 아니라 최종 환급액에 정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식을 쭉 보다 보면 더 큰 혜택, 그러니까 $2,000 공제나 ACTC 같은 걸 받으려면 필수 사회보장번호, Required Social Security Number가 계속 강조되거든요. 네, 맞아요. 계속 나오더라고. 이 SSN 요건이 혹시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가족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의 SSN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